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80분 넘는 시간 동안 생중계가 됐는데 먼저 두 분께 이번 회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주제가 주제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됐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회의 내용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럴 수가 없는 주제죠.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이 경제 주체들에게 온전한 신호를 보냈다는 측면, 즉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장관급이 하느냐, 네. 국가 원수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그 부분,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국민들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앞으로의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이런 효과를 충분히 거둔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세션으로 나눠져서 그 경제 활성화 전략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8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께는 구체적인 방안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고 실제 어려워진 경제를 체감하고 계시는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높아진 물가와 그리고 민생 경제 앞에서 저 회의들의 내용들이 좀 다소 현실과 괴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더 세밀하게 민생에 다가와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소속적으로 계속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담당했던 인사들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감사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진실 왜곡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마구잡이식 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 특히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북한 해역에서 표류를 하고 있을 당시에 과연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서 발단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세 분씩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진 국민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했느냐, 유가족 입장에서 본인들이 일을 했느냐, 자문자답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 하나하나 가지고 정치투쟁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빠른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부인하기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었기를 바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물론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들을 다 부인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였던 부분들은 자료를 공개하자는 요구였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정부가 모든 정보와 원본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을 뭔가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뭔가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거나 몰아가지 말고 이 자료를 전체를 공개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아보자, 이 얘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신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근거로 그 우리 공무원이 피격을 당하게 됐는지 그 자료에 그 어떤 근거에 대해서도 명백한 자료를 내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됐던 감사원이 됐던 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원래 예정에 없었던 일정을 급히 추가해서 오늘 기자회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놓고 이 민주당이 좀 단일 대우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그 기자회견 자체가요, 그 민주당 내에 있는 특위위원회가 만들어낸 네.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대표가 오는 것이 또 이상한 그림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구속이 된 이후 오늘도 검찰 조사를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정민용, 유동규 모두 진술이 동일한데 지금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가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김용 부원장에게 이 현금이 돈이 전달된 과정까지는 맞는 걸로 보여요.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계속 해야 되죠. 아마 재판 과정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같다면 이제 같다는 걸 전제로 하고 김용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걸로 전제를 하고 김용 부원장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즉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얘기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만약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간에 쓰여졌다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만큼은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 투쟁을 하면서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체적으로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 대장동 재판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입장을 좀 바꿔서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이 대표에 대해서 배임죄로 조금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이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심경 변화가 되었던 무엇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처음에 수사가 시작했던 그 배임 횡령 이 부분이 한 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이슈가 이제 한 축이 될 텐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련해서 윗선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유죄를 받아내기까지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의 진술까지도 포함을 해서 네. 받아와야 뭔가 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뭉치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지금 사실상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당내 쓴소리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전적으로 안 믿기도 뭐하고 믿기도 뭐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당장에 느껴지고 있는 어떤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창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입법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의혹 때문에 본인의 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본인의 측근들에 의한 어떤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전체가 여기에 매몰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야당 기능을 수행해야 할 민주당 전체가 대표 1인에 대한 방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정은 어디로 가고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국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든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공통된 여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이 민주당에게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상황인데 이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가 특히 이제 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그 녹취록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부와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되게 계속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그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 그 여성의 진술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어떤 노래를 불렀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경험이 있었다든지 관련돼서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진술을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실체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는 이세창 전 총재가 이미 검찰에다 고발장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법적 조치를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이 사실 여부를 다퉈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술자리가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허위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물론 증거가 조금 더 확실해졌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냥 진술 하나 가지고 녹취 하나 가지고 터뜨린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TF를 만들자 당에서는 그리고 법정으로 가가지고 진위를 가리자 그러면 어느 누구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 그 의혹 하나하나마다 다 그럼 이렇게 무슨 뭐 국정조사하고 야당에서는 TF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진위 여부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반박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1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보면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거기서 이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뽑혔던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또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로 사의를 밝혔다고 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또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상준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측면부터 시작해서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조직, 인사, 예산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조실장 자리로 갔다는 것.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물러나게 됐다는 것.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부적절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조상준 기조실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됐던 것이 엊그제 밤 8시경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가 바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네.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기조실장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로 봤을 때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로 봤을 때도 그 분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질성으로 면직 처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급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후속자까지도 바로 내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대통령실 간에 또는 국정원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